음, 문제지는 문제 기제는 그 전에 미리 지급받았겠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 좀 사전에 풀어올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아침 일찍 와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어, 머무는 시간이 좀 짧을수록 바로 이어지는 게 좋거든요. 문제 푸는 게.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60문제 정도 풀어 나가야 되면은 음, 그래서 전날이라도 있잖아. 한 60문제면 60문제 풀면은 이제 1시간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 정도 이제 풀어갖고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바로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어, 자, 이제 우리가 왜 벌써 이제 음, 예상 문제 풀이할 시점이 왔습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좋든 싫든 이 정해진 일정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볼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단원별로 진행할 때는 이게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어, 3월 달쯤 됐을 때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능하면 이제 많은 부분을 좀 메워 넣어야 되고요. 이론의 완성기라고 사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론이라는 게 이론만 공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통해서 이제 좀 찾아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480문제쯤 될 거예요. 480개 좀 넘으니까 단순 계산을 얘기하면은 6, 8이 48 해갖고 한 해 할 때 한 60문제 정도씩 이렇게 이제 풀어올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론보다는 진도적인 부분에서 훨씬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1편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론에서는 거의 3주 가까이를 소요하지만은 문제풀이는 지금 저희 한 주 조금 더 지나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좀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빠르게 좀 템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끊어가는 테마는 이게 뭐 기준이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하나의 이제 모듬 단위를 묶을 때 이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돼 갖고 테마를 이제 끄는 거기 때문에요. 테마가 전체 본다면은 몇 개죠? 37개 정도 테마를 이제 끊었는데 요거 하나하나 당 단위로 있잖아요. 여러분 좀 정리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리해 갈 때 그 모듈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모듈을 이렇게 단위로 이제 끊어 갖고 보시고 대부분 다 문제 풀 때는 하나 있잖아요. 주제별로 딱딱 끊어가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60문제 이렇게 끊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테마 단위로 딱딱딱 끊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보자면요. 자, 첫 번째 개념적 정의부터 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행정의에 대한 내용인데 정부관에 대한 문제예요. 정부관에 대한 문제인데 정부관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행정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소위 진보주의 정부나 그다음 보수주의 정부에 대한 이해는 결국 이제 정부가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성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윌슨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초기적 버전도 조금 좀 언급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게 20세기를 휘젓는 가장 중요한 테마였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라는 것이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이후부터 하나의 시점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1900 이제 7, 80년대 이후에 유가파동 이후에 나왔던 하나의 흐름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시기거든요, 사실. 예. 이때 1930년대 이후에 나왔던 흐름을 우리가 이제 흔히 행정국가화 경향 또는 복지국가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80년대 이후에 나왔던 것을 이제 신행정국가, 소위 작은 정부가 나왔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은 여기서 나왔던 정부관이라는 것도 두 가지 맥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국가에서 복지를 지향했던 시점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이제 진보주의, 뭐 좌파적 정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신행정 국가에서 나왔던 흐름이 이제 초기에 나왔던 흐름이 이제 보수주의적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거와 관련된 파트가 1980년대 이후에 소위 신자유주의 모태가 됐던 것이 신보수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신보수주의에서 출발해서 나왔던 시점. 이렇게 이제 두 파트로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바라본 관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까라는 문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강조하고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었다면은 반대로 여기는 정부의 개입을 좀 더 강화하는 입장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이제 이른바 진보주의 관점 또는 좌파적 관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의할 사항이 이제 자유에 대해서 바라본 시각의 관점, 그리고 평등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진보주의에서 바라보는 자유와 그다음에 보수에서 바라본 자유가 있는데요. 둘 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은 뭐 이 보수주의가 자유를 강조하면 진보주의 자유가 없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얘도 자유와 평등을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은 이 둘 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어떤 자유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에서 바라본 자유란 말은 이제 흔히 말할 때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란 말 쓸 때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었고 이 진보주의에서 바라본 자유는 적극적 자유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평등이란 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평등이란 말도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냐 또는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이제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양자 간에 있잖아요. 뭐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유의 반대는 평등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인간관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보수에서 바라본 인간이 경제적, 합리적, 경제적 인간이죠. 그래서 경제인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을 얘기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인간관에 대한 시각인데요. 일단 문제 보면은 옳은 걸 찾고 있잖아요. 객관식에서는 일단 옳은 거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이 관성이거든요. 관성이 이제 옳은 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관성은 틀린 걸 찾는 게 관성이에요. 옳은 걸 찾는 게 관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건 좀 체크하고 하고요. 자, 첫 번째부터요. 진보주의 정부는 합리적, 경제적, 이기적 경제인이 인간관을 따르고 있다. 이건 이제 진보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겠죠. 그래서 보수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 일단 보수주의 정부와는 자유를 옹호하며 정부의 개입을 허용한다. 예. 정부 개입을 허용한다면 진보주의겠죠. 진보주의 관점. 그다음에 3번 효율성과 공정성, 번영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이제 주의할 사항은요. 진보주의라고 해서 시장이란 것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시장을 부정한 게 아니고요. 시장이 잠재력을 허용한다, 인정한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이제 주의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주의라고 해서 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너무 극단적으로만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거 다 있잖아요. 우리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은 행복의 극대화, 공동의 선, 시민의 미덕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공동이란 말을 쓴 것이 가장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공동의 선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추가하고자 한 것. 자, 이런 것인데 이런 게 이제 진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걸 이제 봐요. 이 자유주의라는 개념은요. 따지고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 자유주의라는 개념은 개인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가장 본질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를 바탕에서 나온 것이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있잖아요. 복지주의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원리 부리는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대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위란 말 쓰거나 I란 말에 있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동체주의라고 본다면 이쪽은 개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2세기에 걸쳐서 어떤 흐름은요.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이런 연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뭐 공동체주의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좀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이런 말 쓰면 항상 어때요? 이런 이제 진보주의적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3번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2번 볼까요? 자, 2번에 보면은 보수의 정부에 대해서 비교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1번. 보수의 정부는 인간을 합리적 경제적 인간을 보고 있고, 진보주의는 인간을 오류 가능하고 이타적 존재로 본다. 이게 상대적 표현이에요. 상대적 표현으로서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 보수의 정부는 소극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고, 진보주의는 적극적 자유와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예,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거 그대로 이거 맞죠? 자, 그다음 보수의 정부는 조세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고, 진보주의는 조세 감면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이건 물론 이제 3번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적용.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뭐 조세의 증가, 조세의 감면 이런 식이거든요. 조세를 증가하자, 조세의 감면을 강조하자.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현 정부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현 정부는 보수 정부에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예산 통과될 때 법인세 인하를 시도했거든요. 법인세 물론 크진 않았어요. 1% 정도. 어쨌든 조금 낮췄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절대 낮추지 않고 올리겠죠. 부동산에 관한 세율 같은 것이 며칠 전에 새로 정책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조세를 인하했거든요.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가 이제 조금씩 낮춘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현 정부의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세 감면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규제 완화 이런 것이 있잖아요. 보수주의 정부의 가장 전형적 모습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3번이죠. 자, 그다음에 또 4번에는 진보주의 정부는 자유시장의 잠재를 인정하지만 시장 실패 우려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 찬성. 앞에 있는 문장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이었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3번 볼게요. 이거는 어제 우리가 기출 이천제를 풀이했는데 그 문제하고 좀 중복되는 문제가 일부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 한 10% 정도는 중복될 것 같은 그냥 문제를 골라내질 못하겠어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셀렉트할 때 딱딱 뽑아내지 못해 갖고 한 중복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풀었던 경우에 이어서 풀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자, 담론 이론이 있는데요. 이 담론 이론은 팍스 밀러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담론주의가 활성화됐던 거는 대체로 1990년대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980, 90년대. 우리 이제 학자들이나 이론이나 이런 걸 풀어갈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시기별로 구분한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기를 구분해 갖고요. 뭐 예를 들어서 1900년대 나왔던 이론이다 이런 식이에요. 1930년대 나왔던 이론이다. 1940년대 후반에 나왔던 이론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쭉 지나갔고요. 1960, 70년대 나왔던 이론, 80년대 나왔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끊어갖고 행정 이론하고 매칭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이제 모든 학자를 다 알 필요는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은 몇몇 이론 정도는 좀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끊어서 보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선택 이론 같은 거는 언제 나왔을까요? 공공선택 이론은 대부분 다 신행정하고요, 공공선택 이론하고 약간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렵에 공공선택 이론도 신행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시기별로 이제 조금 좀 맞춰보는 게 좋은데, 담론 이론은 박스 밀러 이론으로서 이거는 담론이란 말은 이제 결국은요 소외된 시민이 참여를 얘기한 거죠. 소외된 시민을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 그리고 담론 이론을 많이 활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신공공 서비스 같은 형태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이 담론 이론이 박스와 밀러 뭐 이런 건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어요. 없지만은 구성주의라는 것이 있고요.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공부하면 나와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보면은 구성주의란 말을 쓰게 돼. 이게 모더니즘이란 것과 구분한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내용보다도 여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이제 첫 번째는요. 대의제라는 개념이죠. 대의제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거리가 멀다. 왜냐면은
우리가 대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는 대체로 19세기, 18세기, 19세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근대거든요. 근대 입법국가, 법치국가 이거 나왔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쓰면은 이게 대의제가 되잖아요. 대의제. 그래서 대의제 원리를 강조한 거는 근대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따라서 담론 이론은 거의 20세 후반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20세 후반이고 이거는 19세기 나온 거 거의 1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나오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100% 몰라도 이 시기적 보면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나오니까 틀릴 수 있고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담론 이론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대체로 8, 9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공공선택은 오스본 시장경제주의 공공성 강조. 공공선택 이론은 공공성이란 말을 행정의 공공성의 말을 강조한 게 절대 아닙니다. 공공선택 이론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한 입장이에요. 개인이 선택을 강조하고 인간은 뭘로 본다? 합리적, 이기적 존재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공선택 이론에서 바라본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합리적, 이기적 인간을 강조하는데 행정의 공공성이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본질이 뭐예요? 사람은 나의 이익만 추구하면 되지 뭐 전체 이익을 왜 내가 왜 추구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는 사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파트 단지에 요즘 보면 이제 음식물 버리는 이 종량제 같은 거 실시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기적인 행동을 가지고 이걸 막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한다? 내가 내 하고 싶은데 돈 안 쓰고 싶은 쪽으로 버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로 막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본다면 인간은 이 이기적 인간을 보자. 이게 이 말은 공공성이라는 말과 어때요? 아주 이렇게 상반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공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전혀 달리 인간은 사익을 추구한다. 사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사익과 공공이란 개념은 서로 이제 상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실행정론, 프레더릭슨, 가치, 규범주의, 형평성. 예, 실행정에서 대표적 학자 프레더릭슨이에요. 여러 사람 몰라도 프레더릭슨 알 거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왈도 프레더릭슨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실행정론자에 보면 왈도와 프레더릭슨 대표적인 학자고요. 그다음 가치주의, 형평성 맞죠? 맞죠? 그래서 3번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사이몬의 행태론, 사이몬 대표적인 학자고 그다음에 논리 실증주의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대형성 틀렸죠. 대형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대형성이라는 말은 이제 대형성을 강조한 거 어딜까요? 근데 그 바로 있는 신행정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게 신행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형성, 행정의 대형성, 시민 참여 이런 걸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신행정에서 바라본 시각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은 애플비라는 학자가 있죠. 애플비는 통치기능설에 나오는 학자예요. 통치기능설. 그래서 여기 이제 틀리는데요. 이제 초기 행정학자들 중에 행정관리설을 주장했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통치기능설을 주장했던 사람도 있는데, 행정관리설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있잖아요. 뭐니면 귤릭이에요. 귤릭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해당된 사람이 애플비, 귤릭, 뭐 화이트, 윌로비 뭐 이런 여러 명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 다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되는데 귤 그리고 늘 얘기했던 사과, 귤 사과. 그러니까 이쪽 사과, 디모, 애플비 대표적입니다. 디모과 애플비. 자, 그래서 자, 이 3번이었죠? 자, 3번. 자, 예, 3번이었고요.